저녁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는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그널송이 나가는 걸 본다면 이제 생방송이구나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오늘은 이렇게 날씨 얘기나 이런 거 그냥 안 하고 빠르게 주요 주제들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할 게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서강대교 교각 도장 공사 중 기계 폭발, 60대 작업자 사망. 오늘 오전 기사입니다. 샌딩 기계 무슨 공기 탱크가 폭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샌딩 기계가 뭔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서강대교 다리 아래에서 바지선이라고 하죠. 거기서 어떤 기계로 이렇게 사람 올려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운행하는 도중에 공기 탱크, 아마도 압축 공기 같은 거겠죠. 유압으로 사람을 혹은 장비를 올린다거나 하는 게 아닐까, 일단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 높은 확률로 압축 공기를 활용하는 어떤 장비였을 것이다. 그게 갑자기 폭발해서 제 옆에 계시던 분이, 옆에 그거를 운영하시던 분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제가 몇 번씩 얘기하던 어떤 산업 현장, 일하는 현장에서의 일어날 필요가 굳이 없었던 사고들의 좋은 전형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 기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검수와 안전 성능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기관의 검사를 거쳐 나온 기계라면 설계상으로는 1차적으로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자가 생기더라도 폭발하는 것보다는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자가 생길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용하면서 이게 어떤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노후가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보통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폭발할 상황이라면 기계가 노후돼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원래 가지고 있던 스펙만큼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다거나 운용 미숙으로 인해서 이제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부하를 걸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둘 다 사실은 충분히 점검하고 교육하고 했으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위험하다면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일하고 정신없고 한 12시간씩 일하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져가지고 정신이 좀 없고 멍하니 일하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육체 노동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게 애초에 사람이 멍해질 정도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휴식을 시키고 교대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중장비 혹은 이런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은 사실은 아차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뭐 자주 보고 좀 익숙하게 보는 뭐 포크레인만 해도 포크레인 돌리는데 그 삽에 사람 맞으면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중장비라고 하는 것들 어떤 이런 시공이나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낼 수 없는 힘을 내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진 설계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거대한 힘이 사람을 향해 어떻게 이제 투사가 되거나 어떤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어떤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소가 충분히 있는 기계들, 그런 현장들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위험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냥 단순히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현대사회에서는 충분히 필요하고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안전망은 갖춰놓고 하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산업안전공단에 매일매일 산재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신 분들 리스트 올라오던 게 메인 페이지에서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딱 들어가면 그 가운데 딱 떴거든요.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안 뜨더라고요. 그러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지금 없단 얘기일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군가가 그게 불편하셔가지고 야, 뭐 이게 뭐 자랑이라고 띄워놓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안 띄워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당장 아마 오늘도 이 분 외에도 제가 통계가 안 뜨니까 모르지만 몇 분이 더 부상을 입고 몇 분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 기사를 사실 너무 자주 접하지만 접할 때마다 저는 좀 울분이 터집니다.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큰 중상을 입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될까라는 거. 저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전 어떤 다큐에서 해외 사례를 봤는데 2중 3중의 안전 조치를 해서 아무리 뭐 위험한 공사 현장이어도 여기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죽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할 정도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 비계라고 하죠. 비계 이렇게 쌓아놓는 거, 그 철근으로 비계 위를 그냥 뛰댕기면서 일을 하고, 그 안전고리 같은 거 뭐 번거롭다라고 하셔요. 왔다 갔다 할 때 안전고리 계속 바꿔 올려야 하고, 그 안전고리 거는 위치를 바꿔야 하고 번거롭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번거로운 이유가 뭘까요? 번거로운 이유가 안전고리 계속 바꿔 끼는 그 시간까지도 단축을 해서 그 공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에 맞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거를 바꿔 걸고, 내가 안전하게 그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사람이 일을 하면서 다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하면 기일에 못 맞추니까, 준공일에 그러니까 못 맞추니까, 준공이 맞나요? 착공, 준공, 그쵸? 못 맞추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어떤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택배,
물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와중에 물류는 돈 안 밀리고 잘 나오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되게 좋은 그런 거라고 요즘에 그렇게까지 취급받습니다. 물류센터, 뭐 C모사 요즘에 유명한 데 있죠. 그 정도면 조건 좋은 거다라는 말까지 들어요. 저는 다른 물류센터였고 밥 준다? 그딴 거 없습니다. 온 밥이야. 굶습니다. 굶고 한 14시간 정도 일을 시켜요. 하루에. 4시에 가서 다음날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퇴근합니다.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식사 못하고요. 사실은 일정 시간대가 되면 퇴근을 시켜야 되는데 퇴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면 물류가 계속 들어오고 그거를 다 쳐내지 않으면 그게 그 다음날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다 그날 처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급하게 하게 되고 뭐 레일도 더 빨리 돌리게 되고 분류도 할 때도 막 점점 더 빨리 막 던지게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이 거기서 촉발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급하게 상차하거나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다치거나 아니면 급하게 막 레일 위를 막 뛰어다니거나 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되게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요. 뭐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물류센터를 2개로 늘려. 그럼 일이 절반이 되면 제 생각엔 절반이 돼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해야 돼요.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업체 입장에선 그 물류 운송에 드는 그 분류나 상하차에 드는 비용이 2배가 되겠죠. 2배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택배비를 좀 더 내더라도 운송비, 배송비를 더 내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운송비가 상당히 싸다고 생각도 하고요. 저는 뭐 해외에서 얼마 전에 운송을 시켰어도 그래도 뭐 한 몇만 원인가 정도면 오더라고요. 물론 세금이 비쌉니다. 네? 그 정도면 뭐 아무리 물량이 많다고 해도 좀 싸요. 이거 뭐 단적인 예지만 사람이 뭔가를 갈아 넣어서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우리나라는 너무 쌉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모든 산업 분야에 자리를 잡아 있어요. 사람이 갈아 넣는 시간, 하루에 14시간을 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면 차포 떼고 거진 1시간 거리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남시 권역 내에 있었습니다. 성남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성남시청에서 걸어서도 한 20분이면 갈 거예요. 야탐역과 성남시청 옆에 있던 곳입니다. 자,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14시간 일하고 집에 가면 한 7, 퇴근 찍고 뭐 하고 하면 또 시간 또 걸려요. 집에 가면은 한 7시 좀 넘어요. 그러면은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일했으니까 배고프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때 제가 이렇게까지 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샤워를 안 합니다. 그리고 침대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 어차피 내일 가면 가자마자 그 박스를 부신다 그러거든요. 박스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동안 먼지 뒤집어서 다 쓰고 열몇 시간 동안 먼지 뒤집어 쓸 거 굳이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샤워를 해야 되나? 샤워 안 하고 밥만 어떻게 그냥 대충 먹고 그냥 거실에 화장실 앞에 그냥 그대로 누워 잡니다. 양치만 하고 눈 뜨면 한 2시 반 돼요. 그러면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그냥 눈 뜬 대로 그냥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주워 입고 나갑니다. 그래야 4시에 출근할 수가 있어요.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인가? 라는 질문도 저는 그때 되게 많이 했었고, 이렇게밖에 업무 환경이 안 돌아가나?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일도 너무 감사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좀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제 바빠가지고 서로 막 얘기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조금 뭐 차 하나 보내고 나서 뭐 이럴 때 조금씩 한 1, 2분 얘기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번듯한 직업 가지고 계시던 분도 있었고 뭐 다양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얻는 수익 대단치 않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삶이라는 게 아예 없는 수준으로 일을 하는데도 버는 돈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일을 시키는 게 적절한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니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수많은 분야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일하면서 자꾸 사고가 벌어지고 하는 것들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단순히 뭐 이런 이제 단순 노동 하시는 분들에 국한된 거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뭐 의료 현장 계시는 분들, 우리가 뭐 의사 돈 잘 벌잖아. 맞아요. 잘 버시죠. 그런데 특정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어떤 경무에 시달리면서 어떤 정도의 그 신체적인, 정신적인 무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을 어떻게 버티지 싶을 정도의 근무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돈 잘 버니까 당연한 거야. 너는 뭐 네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일 하는데 뭐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제가 뭐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저는 지금 뭐 제 일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지만요. 뭐 이건 뭐 제 일이니까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한 2-5시간 정도 여가 생활하고 충분히 하루 8시간을 자고 다시 출근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얼마 전에 뭐 이것도 오늘입니다. 그 중소기업 무슨 긴급 공지 뜬 걸 봤습니다. 중소기업인데 이제 뭐 대기업 뭐 계열사라고 해요. 중소기업이 아니야. 모 대기업 계열사 공지가 떴는데 신입사원과 1년 미만인 사원들 일 많이 줘서 저녁 먹고 가게 해라. 그 초창기부터 이제 막 5시 반 칼퇴근을 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면 점점 게을러진다. 그래서 일 많이 줘가지고 야근하게 하고 아주 근면한 어떤 업무 태도를 지니게끔 해라. 언제부터? 지금 즉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사내 공지 글을 누군가가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부품 혹은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5시 반 퇴근? 칼퇴하는 게 뭐 싫으셨나 본데 퇴근하고 뭐 진짜 집이 그 앞인 경우 제외하면 최소한 퇴근하는데 최소 1시간이에요. 퇴근도 5시 반 퇴근한다고 5시 반 땡침 가는 거 아니잖아요. 출근은 뭐 9시 출근이다. 그러면 9시에 전에 오라고 하는데 퇴근은 미리 못 시켜. 미리 준비 못 해. 퇴근 시간 딱 되고 준비해서 퇴근하는 것도 굉장히 특수한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집에 도착했을 때 7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잘 갔을 경우에. 근데 또 퇴근 시간 그 수많은 뭐
체증이든 아니면 대중교통에서의 막 이렇게 껴서 가는 상황이든 그걸 갔을 때 이미 일하느라 진 빠진 상태에서 퇴근하면서 진 다 빠져요. 7시 그때부터 뭐 씻고 뭐 먹고 하는 시간 빼고 그냥 온전히 개인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거 1시간이 안 될 겁니다. 진지하게. 그런데 그거를 저녁을 먹고 보낸다. 그럼 집에 한 9시, 10시에 간다는 얘기예요. 도착하는 거 기준으로. 이르면, 더 늦으면 더 늦게 가겠죠. 그러면 다음날 출근하려면 또 한 6시 반, 7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회사에서 갈리고 집엔 자고 그러니까 돈 벌고 자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인생이 과연 그래 선사시대 땐 그랬겠죠. 자고 일어나면 사냥 나가고 채집 나가고.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잖아요.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물자가 넘쳐 흐르는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사람이 굴러가야 되는 상황이 맞냐? 라는 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면 이제 과로로 쓰러지고 병 얻고 다 같은 궤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에 대한 이 기본적인 구조나 노동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매번 기사가 날 때마다 저를 상당히 분노하게끔 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얘기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여수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싶다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어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하나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네, 여수 밤바다 듣고 오셨고요. 자, 다음 소식.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이것도 오늘 기사입니다. 이제 이 양반이 입출금 예치업체인데 입출금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수사를 받다가 지금 이제 판결을 공판을 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한 피해자가 몰래 이제 작은 칼을 옷 속에 숨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달려 들어가지고 여러 차례 찔렀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아직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위독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분이 뭐 1조 4천억인가 정도 수준의 금액을 지금 예치돼 있는 것들을 입출금 금지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 자체를 이제 막아놓은 거죠. 내 돈인데 어쨌든 지금 코인이 뭐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박은 거잖아요. 그거를 쥐고 안 준 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이제 경제사범으로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지금 재판하는 중이고요. 참 이게 웃픈 게 뭐냐면 이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신기합니다. 아, 이거는 자연사다.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만 자연사다. 자연현상 같은 거다. 그러니까 1조 이상의 금액을 이렇게 해먹었으면 어디서 어떻게 칼이 날아와도 올 게 왔구나 해야 된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천벌을 지어가지고 길 가다 번개를 맞았어요. 그걸 뭐 하늘을 고소할 겁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뭐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던 어떤 사법부에서 만드는 이제 기소와 판결로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뭐 살인이나 이런 강력범죄보다 어떤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범죄거든요. 이 정도의 사람이면 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죽여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많이 받아봤자 뭐 한 끼케야 2, 3년 혹은 집행유예였을 거예요. 그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으면. 왜냐? 피해 규모가 300억이 넘잖아요. 피해 규모가 300억이 넘는 사기는 실형을 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룰이거든요. 왜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형을 잘 안 살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삶은 수백 명이 혹은 수천 명이 감옥에 가는 것 이상의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뭐 주식 사기 막 관련해서 뭐 난리였고 뭐 부모님 피살되고 했던 그 사람도 뭐 아이돌 출신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비싼 집에서 잘 살고 있고 뭐 지금도 다른 사기건으로 지금 불구속 조사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경호원 여러 명 24시간 고용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저는 이제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법정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도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거든요. 보석금 내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했겠어요? 증거인멸. 사회 어느 현장에서든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시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장담할게요. 그 예전에 한번 뭐 남미 쪽 뭐 국가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아니 억울한 일이 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냐? 억울하게 만든 놈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쪽 나라는 어떤 그 강력범죄 살인율이 전 세계에서 탑클래스고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탑클래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바뀌지 않을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든 거를 이렇게 만든 놈에게 죄를 묻고 간다. 이런 마인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회와 국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전 재산을 날렸어요. 근데 내 전 재산을 시원하게 빨아먹은 그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징역 뭐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사기쳐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물론 뭐 차명계좌 돌리거나 뭐 했겠죠.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겪어보지 않았으나 저라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어차피 나는 이제 전재산이 없어요. 평생 뭐 누군가에게든 평생 번 돈, 내가 그나마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은 건 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 가져간 놈은 너무 잘 살아. 돈 펑펑 쓰면서 바로 칼질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사처벌법에서 권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뭐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그냥 어떻게 잘 숨어 지내면 이런 일 안 일어날까요? 뭐 경호원 고용하면 글쎄요. 어쨌든 이런 사기꾼들도 뭐 최대한 바깥 생활을 안 하고 지내더라도 어딘가에 나갈 거고, 자녀가 있을 거고,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할 겁니다. 학교에 경호원 수업 중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경호원들이 항상 옆에 밀착해서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컸어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어.
근데 뭐 할 때마다 경원이 옆에 있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눈을 떼고 한눈을 팔면 바로 보복당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잃어서 잃을 게 없으면 그런 부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 인생 모든 걸 뺏어간 사람의 무언가라도 뺏어가고 싶게 돼요. 그 사람이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더더욱.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형량이 낮고 왜 이렇게 온정적으로 이제 처벌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도 뭐 사람 목숨을 해친 건 아닌데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수억 대, 몇천 대 총 합쳐가지고 막 수백억, 수천억 대의 금액을 슈킹한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살인입니다. 사람 사는 이만 못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웬만한 연쇄살인마보다 웬만한 시리얼 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살인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사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런 사기를 획책하고 사기친 돈 뒤로 돌려놔가지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뭐 책도 쓰고 막 그거 피해자 입장이 아직 아닌 나중에 모르죠. 저도 피해자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는 저도 못 보겠습니다. 꼴 같잖아 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피습 가해자인 이분 저는 이해하고요. 처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처벌받을 이건 참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과격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건 자유니까요. 이 정도 얘기하고 잠깐 노래 듣고 넘어갈게요. 보드카레인의 안녕바다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지난번 내게 숨겼던 그 얘기들을 이젠 들어줄래. 시간에 지워진 듯 이제는 남은 듯한 소중했던 그 기억들을 지워지지 않는 일은 그 아린 맘을 내가 씻어줄래. 이젠 잊은 거라고 다시 시작이라 말해줘. 바다야 안녕 바다. 그 그리움을 내가 가져줄래. 안녕 바다 바다야.
다시 시작이라 말해줘. 내 바다야 안녕 바다. 그 그리움은 내가 가져줄래. 안녕 바다 바다야. 그녀가 들을 수 있게. 네, 노래 듣고 오셨고 좀 공감되는 어떤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울분의 민족이 되어가는 한국 30대 사회 불공정 심각하다는 어떤 연구가 나왔습니다. 성인 2명 중 1명은 분노와 좌절이 만성화되어 있고요. 서울대 연구팀 조사네요. 30대가 높은 수준의 울분이 14%까지 될 정도로 최고라고 합니다. 여기 내용상으로는 혹은 인터뷰상으로는 40대의 안정감도 없고 20대처럼 어떤 자유롭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모욕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냥 적응하고 있는 거겠지 하면서 버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어떤 배경이나 타고난 거 따라서 너무 출발선도 다르고 점점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래요. 저도 이런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이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들을 합니다만, 이것마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울분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이뤄낸 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뭔가 불일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 물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근본적으로 뭔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반대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냥 이미 3루에서 태어났어. 그런 경우, 나는 벤치에서 한번 타자석 나갈지 안 나갈지도 진짜 온 삶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3루에서 태어나서 누군가 계속 안타를 쳐줘. 난 그냥 스멀스멀 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호민을 해서 나는 3루에서 얼마나 힘겹게 왔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 혹은 어떤 범죄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일들로
그냥 쉽게 돈 벌어서 떵떵거리는 놈들 많이 보이고, 막 꼭 니들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대하고, 그런 와중에 그냥 꾸준하게 노력해서 취직해서 일하면서 집에 가서 쉬고 일하고 월급 받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엔 상대적인 그 박탈감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끌어오자면, 그 일하는 환경이 이 사람에게 인간적인 존중을 해주는 환경이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 임마 돈 받으니까 모든 어떤 모욕과 거지 같은 거 다 감내해야지. 그거 감내하라고 돈 주는 거야. 그 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처우 당하면서 쥐꼬리만큼 월급 받고 그걸로 어떻게 입에 풀칠을 합니다. 네? 앞으로 뭐 더 잘 될 거란 보장은 없어요. 뭐 이러다가 잘리면 뭐 가난해지고 그냥 가겠지 뭐. 이런 미래밖에 안 보여.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점점 더 이렇게 저축을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테크를 하고, 그 각이 어떻게 보여요? 월급이 뭐 200 뭐 초반대 중반대밖에 안 되는데 30대면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봐야 거서 겁니다. 그러면 울분이 안 쌓이겠어요?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일하지 않는 청년들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더 이상 이제 근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청년이 지금 뭐 400만인가요? 뭐 상당한 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일을 해봤자 또 그렇게까지 삶이 개선되는 것도 없고 그냥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그냥 제가 계획해서 제 분야에서 제가 영업하고 제가 일 받아와서 제가 협상하고 작업비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인데,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너무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힘겨울 때 있습니다. 하다가 일이 몰리면 몰리는 대로 힘들고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심적으로 힘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뭐 여기서 왜, 사실 돈 벌어야 되는 거 외에는 대부분은 뭐 그 회사에 대해서 다른 어떤 큰 의미나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별로.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이 회사에서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이걸 해가지고 엄청난 보람과 사회적 기여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실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시 오늘의 첫 주제로 돌아갔을 때, 버티기도 힘겨울 정도로 사람을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뭐 내부 분위기가 좋은 데도 있겠지만 사람 모욕적인 언사나 부당한 요구, 부당한 어떤 업무 환경에 밀어 넣어요. 근데 그게 부당한 걸 알면서도 안 되겠다, 상사를 칼질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못해요. 그리고 계속 마음속에 쌓고 쌓다가 어느 순간 그게 터져가지고 갑작스러운 어떤 증세가 되든 병이 되든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피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맞이해야 할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울분에 차다가 결국에는 그걸 감당을 못하게 되면 내려놓거든요. 근데 뭘 내려놓는가는 조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크게 범죄를 저지르고 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런 울분으로 인한 사건들이 점점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꼭 일하다가 뭐 생긴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이유로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죠. 그런 관련된 얘기도 좀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일본도로 사람, 이웃 주민 살해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나는 뭐 죄송할 거 없다, 난 정당한 일을 했다 이러고 있대요. 무슨 중국의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나는 그 스파이를 죽인 거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수준의 어떤 망상장애, 혹은 뭐 복합적일 거예요. 아마도 뭐 환청과 환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망상장애와 뭐 조현병 등등이 심각하게 복합적으로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거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일봉이야. 또 일본 관련된 뭐 그런 것들 엄청 가지고 있고, 뭐 여튼 이런 사람들 한 회사에 한 3년 전까지 다녔대요. 다니다가 퇴사한 다음에 정치경제 기사를 막 보다가 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뭐 글쎄요, 이 사람을 옹호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하는 전 여친 감금하더니 전 남친을 죽이겠다고 흉기 들고 쫓아간 20대. 이 행동 패턴을 여러분은 이해 못하실 거고 이해 못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빨리 병원 가보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세게 얘기하자면 미친놈들이 점점 늘고 있는 사회인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사회인 거예요. 뭐 미치다는 표준어 맞잖아요. 단순히 뭐 그 일하는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뭐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혹은 그 이전의 가정에서부터 그냥 어느 정도 규격 안에 들어오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애들 잘 낳고 키우고 있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야, 저렇게 키우면 애 진짜 배려버릴 텐데 싶은 느낌으로 키우는 사람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거 어떤 식으로든 뭐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돌려놔야 돼요. 그 시기에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인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생긴 문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뭐 정말 좋은 친구와 선생님 만나면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 있지만 내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근데 요즘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결국엔 더 심해집니다. 심화되어서 한 고등학교쯤 가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뭐 심리적인 질환, 뭐 반사회성 인격장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미 그 사이에 수많은 범죄로 뭐 무슨 소년법에 의해 처벌받고 했을 수도 있어요. 성인이 됐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일본도 가지고 망상하다가 사람 막 칼질하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막 칼 들고 가고, 그런 행동 패턴밖에 나올 수 없는 인간으로 점점 조각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을 당연히
비판하고 처벌하고 이 사람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계속 생겨날까? 라는 질문을 지금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왜냐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사회가 가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그리고 다 보일 거예요. 뭐 정치하시는 분들 다 보일 겁니다. 근데 별로 신경 안 쓰시죠. 당장 표 안 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어줘야 또 이제 우리 노예들이 또 잘 지내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문제의 뿌리 쪽도 가서 봐야 된다. 그걸 시기를 놓치면 이런 인간의 비율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어쿠르브의 겨울 밤바다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계바늘을 돌려 그때로 눈만 마주쳐도 좋았던 너와 나, 유난히 좀 추웠던 밤바다, 겉옷을 입혀주고 그저 걸었지. 별이 빛나고 달도 빛났지. 아무리 빛나도 너의 비하면 더 블랙홀. 그랬던 우리, 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널 잊으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안 되는 널,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해줄 수 없는 널, 그럴 수가 없는 널, 출렁이던 바다가 생각이 나.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와 그때도 나를 차갑게 됐었지. 너마저 조바심이 생겨서 너에게 의심이 쌓이고 쌓였지.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스러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MHz